정치하려고? 절대 귀엽지는 않을 것 같아요. 비표형도 이제 까맣게 될 때까지 이제 답안을 열심히 적으시면 됩니다. 사진으로만 만나뵀던 교수님이 실제 하시고 막 이렇게 움직이고 계시니까 오히려 그게 더 신기하더라고요. 안녕하세요. 저는 성신여자대학교 정치외교학과 20학번 비대면 대학생활을 잘 즐기고 있는 김현아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성신여자대학교 정치외교학과 19학번 김민주입니다. 좋은 기회로 이런 영상 촬영하게 되어서 너무 기쁘고 영상 보시는 분들께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정치외교학과란 모든 사회의 형성과 발전에 필수 불가결한 요소인 정치 현상을 설명하기 위해 발전된 정치학의 이론과 실제를 연구하는 학과입니다. 급변하는 지구와 시대 속 현상을 통찰력 있게 분석하며 폭넓은 시견을 가지고 통합적인 사고를 함으로써 실천적인 방안을 모색합니다. 성신여자대학교 정치외교학과는 대한민국 사회와 인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여성 인재를 배출하고 있으며 나아가 세계화와 정보화 시대인 21세기의 대한민국을 대표할 수 있는 진취적이고 미래지향적인 여성 인력을 교육하는 데 목표를 두고 있습니다. 국제사회를 이끌어가는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여성 인재를 양성하고 있습니다. 저는 학생부 종합전형으로 일단 이 성신여자대학교에 오게 되었는데요. 성신여자대학교의 학생부 종합전형에는 학교생활 우수자 전형이랑 자기주도 인재 전형이 있어요. 저는 두 전형 모두 다 정외과에 지원하게 되었고 그중 학교생활 우수자 전형으로 입학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학생부 종합 전형을 선택한 이유는 남들보다 생기부에 자신이 있다는 그 일념하에 학생부 종합 전형에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네, 저는 19학번인데요. 제가 입학할 당시에는 자기주도 인재 전형이 없었어요. 그래서 저는 학교생활 우수자 전형인 학생부 종합 전형으로 성신정예에 오게 되었습니다. 제가 학생부 종합 전형을 준비했던 이유는 3년간 준비를 해서 하루에 모든 것이 결정되는 정시 전형 같은 경우에는 너무 위험 요소가 크고 변동 가능성이 크다고 생각해서 저는 조금 안정적이라고 생각하는 학생부 종합 전형을 준비했습니다. 우선 저 같은 경우에는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매년 학급 반장이나 동아리 부장 같은 리더십을 보여줄 수 있는 활동에 성실히 참여를 했어요. 뿐만 아니라 작은 조모임 활동에서도 항상 조장을 담당했던 것이 기억이 나고 또 당시 저희 학교에서 진행이 되었던 선거관리위원회라는 활동에 참여를 하기도 했고 대의원회 같은 자치기구에도 적극적으로 나서서 의견을 개진하고 했던 것이 기억에 납니다. 동아리로는 시사토론 동아리를 참여를 했어가지고 신문 스크랩이라든지 토론 같은 활동을 꾸준히 진행했던 것이 기억에 납니다. 하나는 어떤가요? 저 같은 경우에는 생기부에 스토리를 담으려고 많은 노력을 했었어요. 이런 스토리를 짜게 된 게 1학년 때부터 이렇게 스토리를 짜서 대학을 가야지 라고 생각한 게 아니라 1학년 때 다양한 경험을 하고 2학년, 3학년 때 돼서 나중에 와서 돌이켜 보니까 그런 스토리를 이미 만들어 나가고 있었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1학년 때는 최대한 많은 경험을 하고 그 많은 경험으로부터 여러분이 관심 있는 분야를 찾아가시고 관심 있는 분야에 좀 더 깊이 있는 탐구를 하셔서 생기부나 자기소개서를 작성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내가 희망하는 학과와 관련된 활동을 어떻게 잘 녹여내야 하는지 또 어떤 활동이 연관성이 깊어 보일지 이런 것들이 정말 고민이 많이 되실 것 같은데 당시에 저는 1번이 학업 관련 문항이었던 걸로 기억을 해요. 물론 내가 진로를 희망하는 학과와의 관련성도 되게 중요하겠지만 내가 그 학습 과정에서 깨달은 점이라든지 얻은 교훈이라든지 또 내가 얼마나 성실히 또 열심히 노력을 했었는지를 보여주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저는 실제로 수학 교과 과목을 적었던 것이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도 물론 진로와 연관이 깊은 과목을 적으신다면 더 좋겠지만 그게 아니라고 하더라도 내가 정말 진심으로 최선을 다했던 과목을 적는 것을 너무 두려워하시지 않으셨으면 좋겠다고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제 꿀팁을 얘기해 드리자면 저 같은 경우에는 했던 모든 활동들을 컴퓨터에 모두 다 저장을 해놨어요. 과목별 수행평가나 아니면 나갔던 대회나 이런 것들을 다 정리해서 모아두었고 그래서 그걸 통해서도 이제 자기소개서를 작성하는데 굉장히 수월하게 작성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자면 이제 자기소개서를 쓸 때 얼마나 많은 분들께 첨삭을 받아야 되는지, 얼마나 많은 분의 피드백을 수용해야 하는지 굉장히 고민이 많이 되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작성 초기에는 최대한 많은 분들께 의견을 여쭤봤던 것이 기억이 납니다. 우선은 최대한 많은 분들께 여쭤보고 많은 피드백과 의견을 받아본 후에 그 중에서 조금 일관되게 공통적으로 나온 의견이 있다면 조금 거기에 많이 무게를 두고, 또 작은 피드백에 너무 휘둘리지 않고 본인의 주장이 어느 정도 있다면은 적절하게 그런 피드백을 잘 수용해서 좋은 자기소개서를 작성하실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학교 홈페이지나 학과 홈페이지에 교수님들 사진이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교수님 사진들을 프린트해서 이제 앞에다 붙여놓고 교수님 얼굴들을 익혀가면서 준비를 하고 나니까 막상 면접장에 갔을 때 별로 안 떨리고, 오히려 사진으로만 만나뵀던 교수님이 실제 하시고 막 이렇게 움직이고 계시니까 오히려 그게 더 신기하더라고요. 그래서 많이 긴장하지 않고 면접에 임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저는 최대한 많은 질문을 해보고 또 답변을 해보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 게, 꼭 그 문항이 나오지 않더라도 내가 문장 자체를 매끄럽게 말하고 긍정적인 이미지를 줄 수 있는 단어를 이제 순간적으로 선택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기르기 위해서는 최대한 많이 답변을 해보고 연습을 해보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 면접을 보실 때는 조금 되게 날카로운 질문을 하시는 교수님이 계셨어요. 그런데 절대 그건 여러분들을 떨어뜨리기 위해서나 여러분께 겁을 주려고 그렇게 하시는 게 아니라, 그냥 교수님들께서도 역할을 적절히 나눠서 여러분들을 객관적으로 평가하고자 그렇게 질문을 하시는 거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당당하게 준비한 만큼 답변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정치외교학과의 특별한 행사라고 한다면 당연히 매년 11월에 열리는 정해인의 밤이 가장 의미 있는 행사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이제 제가 1학년일 당시에 정해인의 밤은 오프라인으로 진행이 됐었어요. 학우분들께서는 포토월에서 이제 다 기념 사진을 남기시고, 또 학회라든지 친한 친구들끼리 모여서 그 앞에서 단체 사진도 찍고, 그렇게 추억을 남겼던 것이 정말 많이 기억에 남는 것 같습니다. 네, 혹시 비대면의 행사는 어떤가요? 저는 이제 대학생활 중 1년 반 시간을 이제 비대면 활동으로 보내고 있는데, 이제 언니가 말해주셨던 정유인의 밤 행사를 지난해에는 비대면으로 진행을 했었어요. 비대면으로 진행했음에도 불구하고 보이는 라디오, 골든벨 등등의 다양한 다채로운 행사를 이제 줌에서 진행을 했었고, 그래서 이렇게 언니처럼 오프라인으로 행사를 즐기진 못했지만 그래도 줌으로나마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정치외교학과에서 또 다른 중요한 행사가 한 가지가 더 있는데요. 연합대회라고 작년부터 시작해서 올해는 이제 성신, 숙명, 덕성 정예가 합쳐서 연합대회를 진행하는 것이 있었어요. 타 학교의 학우분들과 교류하고 그분들로부터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어서 되게 좋은 경험이었던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친해지고 싶은 선배 앞에서 안주에다가 토하기. 고학번 선배에게 삿대질하며 욕하기. 하나, 둘, 셋. 1번! 저는 무조건 1번인 이유가 벌써 5학기 이상을 다닌 약간 20이랑 21 후배가 생긴 약간 선배가 됐는데, 선배가 되어서 생각을 하니까 만약에 후배가 저랑 친해지고 싶어서 술을 먹다가 토한다? 저 그냥 아유 이렇게 하면서 잘 치워주고 집에 잘 보내주고, 귀여워서 다음에 또 한번 밥 같이 먹고 또 해장도 같이 하고, 전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서 1번은 귀여운 애교일 것 같아요. 네, 저는 무조건 1번입니다. 저도 비슷하게 생각하기는 하는데 절대 귀엽지는 않을 것 같아요. 안주에 토하는데 어떻게 귀여울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그치만 이제 2번 같은 경우에는 고학번 선배한테 삿대질을 하면서 욕을 하는 거는 그거는 인성이 덜 된 거다라고 파악을 해서 1번을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술 먹고 누구나 실수할 수 있죠. 맞아요. 실수할 수 있죠. 네. 다음 술 먹을 때 그 얘기를 하면서 또 즐겁게 술을 먹는답니다. 맞죠. 네. 정치외교학과 학생들이 가장 많이 듣는 말은 무엇인가요? 하나, 둘, 둘, 셋. 정치하려고?
무조건 부동의 1인 것 네. 같아요, 이 말이. 정치외교과 간다고 다 정치인 되는 거 아니거든요. 그럼 정치인 숫자가 훨씬 많아야죠. 그죠? 네, 다 정치인 되는 거 아닙니다. 물론 정치 쪽으로 나가시는 분들도 많이 있는데 정치를 하려고 막 정치만 하려고 온 것이 아니라는 점만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우선 성신적인 자랑이 너무 많은데 지금 가장 먼저 생각나는 것부터 말씀을 드리자면 우선 교수님들께서 학생들에게 애정이 굉장히 많으세요. 항상 학생들 의견에 귀를 기울여 주시고 또 학생들과 소통하려고 많이 노력을 해주십니다. 그래서 학생회에서도 매달 학과장님을 뵙고 면담을 진행하고 있을 만큼 교수님과 학생들 간의 소통이 굉장히 원활하게 잘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이 큰 장점일 것 같습니다. 이제 또 다른 성신장애의 장점은 이제 학우들 간의 분위기가 굉장히 좋다는 것인데요.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비대면 대학생활, 아까부터 계속 말하지만 비대면 대학생활임에도 불구하고 많은 동기들이랑 으쌰으쌰하게 되는 경우도 많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19학번 언니들 보면은 동사나사라고 동기사랑 나라사랑이라는 말이 있듯이 아주 분위기가 엄청 좋고 서로 이제 끈끈함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이야기를 하자면 저희 학과의 커리큘럼이 되게 시대 흐름에 맞춰서 잘 변화를 하고 있어요. 올해 같은 경우에도 데이터 정치 분석이라는 수업이 새롭게 개설이 되었는데 이게 변화하는 시대의 인재상이라든지 또 사회에서 필요한 능력을 갖추기 위해서 새롭게 개설된 강의거든요. 성신정애에서의 수업만큼은 역사와 전통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현대 사회에 필요한 인재를 양성하기에 적절히 또 변화하고 시대의 흐름을 수용하고 있다고 약간 자랑을 하고 싶습니다. 네, 여러분 안 그래도 힘든 시기인데 코로나 때문에 더 힘들게 시간을 보내고 계실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조금만 더 버티면 여러분들께도 매일매일 행복한 날들이 펼쳐질 예정이니까요. 이 영상 보시고 조금만 더 힘내서 남은 입시도 모두 잘 마무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가장 더운 시기에 좀 많이 풀어지기도 하면서 가장 좀 중요한 선택을 해야 할 시기잖아요. 여러분이 많이 심리적으로 또 이제 신체적으로도 힘든 건 알지만 이 시기만 좀만 버티면 여러분들이 바라던 대학 생활이 시작될 수 있으니 좀만 더 힘을 내시고 열심히 노력하셔서 성신장애에서 꼭 만나뵐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주성신 청년사회 민주정의 예비정예 수정이들 기다릴게요.